오늘은 라즈베리 파이로 비엘리 통신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비엘리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신 분도 있고, 뭐 쓸모없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비엘리가. 근데 이제 뭐 굳이 비엘리를 왜 해야 되냐, 언제 필요하냐면, 뭐 제일 필요할 때가 인터넷이 안 될 때죠. 예. 뭐 그리고 저전력, BLE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인터넷 되는 것도 좋지만, 저전력으로 오래오래 음악을 듣고 싶고, 뭐 이런 취지죠. BLE, 블루투스 되게 혼돈이 많은 쪽이에요. 이 블루투스가 TCP와는 좀, 그러니까 인터넷 쪽과는 좀 다르게, 거기도 혼돈이 많은데, 이쪽도 좀 개념 정리가 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BLE4까지는 BLE4였다가 이제 블루투스 5라는 명칭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잘 모릅니다. 이 BLE라는 거 별로 크게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이미 누군가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응용을 하면 된다는 쪽이지, BLE는 잘 몰라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통신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뭐 지금 웹이나 앱, 뭐 모바일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는 그쪽 계열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통신 기반으로 한 뭐 그런 일들을 제일 많이 했는데요. 뭐 통신이라 하면은 이런 블루투스 이전의 하드웨어에는 I2C, SPI, 뭐 TCP, 뭐 232, RS, 뭐 하여튼 별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프로토콜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많은 통신을 다루면서, 그리고 통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요. 자, 한 바이트만 읽고 쓸 수 있으면 된다예요. 원 바이트 리드 라이트만 되면은 그 어떤 통신도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제가 본 예전에 모드버스라는 책이 한 1000페이지가량 되는데, 사실 그 프로토콜이거든, 그냥 규약서거든요. 걔 그 책에서 한 5페이지 정도가 유의미하고 나머지는 되게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그만큼 지금 BLE 이런 걸 하는데도 저는 간단한 개념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 바이트가 정말 리드 라이트가 된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접으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이거를 뭐 크게 알아서, 물론 알면 분명히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만, 일단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공부하다가 못 만드는 것보다 BLE로 나는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뭐 배달의 민족을 만들든 뭘 만드는 게 더 이제 좀 더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차 생산물이 있어야 된다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BLE 통신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BLE를 할 때,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TCP, 뭐, 232, 뭐, 진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안 하고 센트럴과 페리페럴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센트럴이 클라이언트 역할을 한다고 하고, 지금 앱이 이제 블루투스 장치를 참잖아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앱이냐면, 이 앱에서 이 앱을 키면은 블루투스, 그 주변에 블루투스를 검색하고 거기에 연결할 수가 있는 앱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서버 역할을 하는 페리페럴이라는 뜻이 주변 장치라는 뜻인데, 이 주변 장치가 라즈베리 파이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결국 라즈베리 파이에서 뭔가 서비스를 굴리면 얘가 접속해서 바이트를 리드 라이트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센트럴, 얘는 페리페럴이다. 서버, 클라이언트.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모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제 지금 블래너라는 모듈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이상한 블래너, 정말 모르겠죠.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장명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
노드.js로 제가 뭐 블루투스를 제어하고 싶다. BLE 제어를 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겠죠. BLE 제어를 하고 싶다 하면은 노블이라는 이제 모듈을 써야 되는데요. 노블이라는 모듈을 한번 볼게요. 노블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 앱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센트럴 모듈인데요. BLE에.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 모듈이에요. 아주 제일 유명한 건데 다운로드 수는 적네요. 왜냐면 오래됐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지금 호환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모듈 중에 뭐가 좀 오래돼가지고 Node.js 8에서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자, 여기 써 있죠. implement 페리퍼럴을 원하니 이제 나는 센트럴인데 그러면은 블레노를 쓰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Node.js의 BLE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블레노는 BLE의 Node.js 두 개가 서버 클라이언트 어떤 뭐 재미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블레노가 된 거죠. 서버 이름이. 자, 아무튼 제가 이런 모듈을 쓸 거고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노드 8에서밖에 안 돌아가요. 지금 이게. 예, 라즈베리 파이에 그리고 뭐 블루투스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 뭐지? 동글이라고 하죠. BLE 동글을 하나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얘를 보면 지금 현재 노드가 현재 버전이 저는 10이죠. 근데 8에서밖에 안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HCI 소켓 에러가 계속 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10에서 되는 이유는 야네드에서 블레노를 깔았는데 요거는 이제 누가 픽스해 놓은 어느 좀 훌륭하신 분이 10에서 돌아갈 수 있게 뭔가 좀 패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얀 애드해서 요 주소로 해서 설치를 하면은 블레노가 노드 10에서도 이제 돌아가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얘 이제 쭉 읽어보면은 뭐 간단해요, 사실은. 예, 블레노 당연히 리콰이어 한 다음에 이제 애드버타이징이란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페리페럴이라는 거, 주변 장치라는 건 뭘 하는 애들이냐면 주기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있다고, 아니, 나 어떤 상태다라고 계속 뭔가를 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지? 스타트 애드버타이징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매미 BLE라는 이름으로 계속 쏴요. 계속 쏘면은 이 스캐너 같은 애들이 눌렀을 때, 예, 이게 스캔이 되는 거죠. 매미 BLE가.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이런 쏘는 저전력으로 이렇게 쏘는 걸 활용해서 만든 게 아이비콘이라는 건데 바로 이 아이비콘은 요 프로토콜 규약만 하면 약간 뒤집어가지고 만든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이 두 개가 뭐가 틀린지 제가 밑에 설명을 드리자면 요 스타트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용도가 뭐냐면 뭐 애플 와치라고 할게요. 애플 와치도 이런 짓을 할 건데 애플 와치가 계속 주기적으로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주변 기에. 그래서 핸드폰은 바로 알아채죠. 여기 주변에 애플 와치가 있구나. 그래서 애플 와치가 있으면 뭐 광고만 있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봐야 되죠. 애플 와치로 들어가는 게 요 밑에서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제 커넥트를 하고 뭐 디스커넥트도 있는데 커넥트를 하고 그 안에 뭐 캐릭터리스틱 서비스 이런 데 접근해서 너 뭐야 버전은 뭐고 어쩌고 저쩌고야 라는 거를 이제 밑에서 하는 역할이라면 요 아이비콘이라 하는 애는 뭐냐면 아이비콘이라는 얘를 좀 개조해서 얘는 서비스가 필요 없이 그냥 나 여기 있다고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건 아이비콘 같은 건 그래서 뭐 가게 앞에 이렇게 하나 달아둔다든지 해서 앱이 이제 지나가면서 얘를 발견하면은 이 매장에서 이제 광고를 날리는 거죠. 역으로. 어떤 사람이 왔으면 그 앱에서 이거를 판단해서 광고를 날린다든지 이런 역할로 서비스 없이 위드아웃 서비스로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작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 페리는 광고를 해야지만 여기에 뜨기 때문에 여기서 접속하려면 하여튼 얘가 광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얘가 뜨면은 뭐 얘네는 이제 코넥트라고 안 하고 또 액셉트라고 해야 되는데 뭐 액셉트를 하고 이제 여기서 디스코넥트 하면 당연히 디스코넥트 들어올 거고 그리고 요 애드버타이징이 스타트가 된 거. 이게 지금 언제냐면 처음에 이 노드.js가 켜지자마자
이 프로그램 돌리면 스테이트가 체인지가 되죠. 바로 파워 온이 됐다고. 자, 파워 온이 됐을 때, 나 이제 광고 때릴 거야. 매미 비엘리로 광고 때릴 거야 하면 광고 때리고, 예, 뭐 얘가 받든 안 받든 아무한테나 광고 때려줘. 브로드캐스팅이죠. 광고를 때리면 얘가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아, 발견이 아니다. 발견돼서 이제 들어가면 accept고, 광고를 때리면 때림과 동시에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러가 나지 않는 이상 여기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1, 2, 3, 4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요 안에 이제 캐릭터리스틱이라고 얘네들 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디스크립터도 있고 막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장명을 써요. 괜히 복잡하게. 그래서 1, 2, 3, 4라는 서비스에 5, 6, 7, 8이라는 캐릭터리스틱. 예,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서비스도 1, 2, 3, 4 말고 여러 개를 둘 수 있는 의외로 하여튼 되게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지금 하나씩 하나에 하나씩 넣은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쓰고 읽을 때 뭐 이벤트를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 뭐 나중에 뭐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저는 이제 이런 용도로 이용하죠. 얘가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가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인터넷이 안 될 때 BLE에 연결을 해서 얘 와이파이 세팅을 한다든지 여기서 리눅스 명령어 다 먹으니까요. 예, 뭐 그런 것들을 해도 좋고요. 자, 그래서 자 이게 뭐 작성해 놓은 소스는 뭐 여기 예제를 보고 이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본 거고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index.js니까 애드버타이징이 얘가 지금 파워 온이 돼가지고 파워 온이 됐으니까 매미 비엘리가 들어가서 에러가 없고 스타팅 석세스가 된 거죠. 지금 지금 광고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 클라이언트인 센트럴 모드의 앱이 이 앱은 제가 어디서 났냐면 참고로 그 밑에 iOS는 라이트 블루를 쓰라고 하고 요걸 쓰라고 하자 안드로이드는 요 툴로 테스트를 먼저 해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이제 플러터로 한번 해볼 건데요. 플러터로 하기 전에 요걸로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보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얘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이저라는 뭐 싸구려 저기 어디서 얻은 핸드폰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붙여봤어요. 안 쓰는 거. 그래서 얘가 광고를 하니까는 이런 게 떴죠. MPL이. 그 iOS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커넥트를 하면 accept가 떠야겠죠. 커넥트를 하면은 지금 커넥트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바이저로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느낌이 있네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뭐가 꼬였는지. 일단은 요거를 돌려놓고 서비스를 스타트 해놓고 찾습니다. 광고 때리고 있는 빌리들을. 얘네들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광고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시계인지 시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얘를 커넥트 하면은 accept가 떴죠. 지금 accept 떴고 뭐 하는 일은 없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여기 보면은 1, 2, 3, 4라는 지금 1, 2, 3, 4 써놓은 게 여기 들어간 거죠. UUID. 이게 이제 식별자인가 봐요. 이 밑에 사실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더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이제 눌러보면은 이 밑에 이제 캐릭터리스틱이 지금 하나가 있는 거죠. 하나. 디스크립터라는 것도 있는데 캐릭터리스틱 말고 지금 기본으로 있는 애인 거예요. 걔는. 지금 보면은 제가 서비스 하나 하는데 얘네 두 개도 이제 기본으로 지금 프라이머리 서비스로 돌고 있죠. 뭐 정체를 모르겠어요. 뭐 관심 받기라서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리드와 라이트죠. 이 노티파이는 뭐 나중에 뭐 다루게 될 건데 이거는 꾸준히 이제 데이터를 받거나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한 바이트를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으면 난 이 기기를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바이트 리드가 되면은 만 바이트 리드도 되죠. 그 반복문 쓰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드 리퀘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리드 리퀘스트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하이 1, 2, 3, 4를 제가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무식하게. 예, 리드 리퀘스트가 아마 이거겠죠. 이걸 눌러보면은 하이가 4849, 0x4849죠. 그래서 하이가 이거고 한 칸 띄고 20, 그리고 31, 32, 33에서 1, 2, 3, 4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제가 이번에 보낼 때는 여기다 뭐 어떻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0x11을 샌드를 하면 예, 버퍼 11 딱 들어왔죠. 예, 뭐 이걸로는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플러터로 이제 보내면은 좀 더 알 수가 있죠. 이 툴을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1, 2, 3, 4 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바이트 어레이 예, 뭔 개념인지 모르겠네. 1, 2, 3, 4도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바이트를 보낼 수 있으면 만 바이트도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통신은 한 바이트 리드라이트가 되면 된다. 예. 근데 사실은 여기 MTU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185바이트인가까지 밖에는 안 돼요. 사실 뭐 그 이상은 하려면 뭔가 꼼수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노티파이나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면 되는 거죠. 자, 뭐 제가 이거를 뭐 자세히 알려드리지는 못하는데 저는 요 한 바이트 지금 리드 라이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요 정도 소스면 충분히 돌아가는 예, 주변 장치가 된 거예요. 예, 그 페리페럴로 작동하는 BLE를 쓸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런저런 명령어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면 재밌겠죠. 거기에다 이제 얘까지 이제 플러터로 이제 만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뭐 조명도 끄고 키고 할 수 있고 뭐 이상한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죠. 아무튼 예, 그래서 오늘은 BLE로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돌려보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